네,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서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 그리고 JTBC 박유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저희가 투표 결과를 보고 왔지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락은 거의 드러났고 개표율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야당의 압승입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게 됐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래도 100석 이상은 가져가면서 그 최악은 면했다, 개헌 저지선까지는 확보했다, 이렇게 좀 종합해서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숫자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개표율 99% 이상으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네.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중에서 민주당 161석을 가져가게 됐고요. 네. 국민의힘은 90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한석, 화성을에서 이준석 그 당선자가 나왔고요. 개혁신당이죠? 죄송합니다. 예, 개혁신당 이준석 당선자가 나왔고요. 새로운 미래에서는 세종갑 김종민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진보당에서도 울산 북구 윤종호 당선자가 나와서 이 그 세 정당의 경우에는 각각 한 석씩 가져가게 됐습니다. 네. 46석이 걸린 비례대표는 개표가 진행 중인데 현재 94% 이상 개표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국민의 미래가 15석이고요. 더불어민주연합 11석, 조국혁신당 10석입니다. 개혁신당은 지금 한 석은 확보한 상태인데 그 개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한 석을 더 받을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결과가 조금 원래 저희가 6시에 이제 JTBC 예측조사도 그렇고 출구조사도 그렇고 범야권에서 200석이 넘는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서 그 범야권 200석이라는 숫자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상당히 좀 놀랐는데요. 밤 사이에 그 접전 지역들에서 또 상당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선전을 하면서 결과를 뒤집는 그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좀 관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민의힘 그 관심 지역이었던 그 용산 같은 지역도 권영세 후보가 승리를 했고 그 국민의힘이 밤 사이에 조금 선전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국민들의 선택은 이제 야당의 압승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 출구조사만 봤을 때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구나라는 것을 양당이 아마 현실적으로 조금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는 여당에는 조금 유리하게 그리고 야당에는 좀 불리하게 좀 개표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압승이긴 한데 이번 투표율이 67%였거든요. 네. 지금 14대 총선 이후에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게 아마도 지금 여당의 야당 심판론 야당 이조 심판론. 심판이라고 심판. 하는 야당 심판과 네. 그다음에 야당의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양쪽이 심판론을 들고 나오면서 야당의 이 지지자들을 좀 결집한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경합 지역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 이긴 지역 역시도 굉장히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자가 나온 지역들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야의 지지층들이 각각의 심판론을 들고 나와서 좀 결집이 된 좀 특수한 좀 모습이 좀 보여졌던 그런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국민들은 이 정권 심판으로 좀 선택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결과라고 봅니다. 지난 총선, 그러니까 200석을 넘으면 지난 총선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네네. 국회에서 벌어졌을 텐데 네. 지난 총선과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지금 구성과 얼추 비슷하게 지금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범야권이 아마 180석 이상은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21대와 22대의 국회의 모습은 지금의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금 야당 간의 갈등이 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을 국민들이 내렸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좀 달라진 좀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실도 여당과 함께 이번에 결과를 좀 겸허하게 좀 받아들여서 국회 운영과 이 여당 그리고 이 대통령실의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관계 설정이나 좀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방향, 앞으로의 정부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큰 기대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구조사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라고 해서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을 했을 텐데 출구조사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지금 양당에서는 물론 민주당이 뭐 분명히 이 야당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압승인 건 확실하지만 대통령실이 그동안 23개월 정도 보여줬던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뒤바뀔까 하는 약간의 좀 우려는 좀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확실하게 정권 심판에 대한 모습을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 비례대표는 이제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지난 총선과 좀 다른 점을 보면 이제 비례대표에서의 차이점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결과는 좀 어떤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례대표는 아직 개표가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94% 정도 개표율이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15석,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정당의 그 위성정당이 11석,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0석입니다. 네. 워낙 돌풍을 예고하기도 했는데 일단 결과지도 1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한 석을 좀 확보를 하게 됐고요.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위성정당까지 포함해서 180석을 가져갔습니다. 미래통합당, 그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103석을 가져갔는데 그 지금 결과지만 놓고 보면 지난 총선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같은 그 제3지대 정당들이 어쨌든 그 의석들을 좀 가져가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조국혁신당은 1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되면 네. 범야권의 어떤 그 연대 상황에서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네, 거의- 화면을 네. 보시면 뭐 46석 중에 지금까지 결정된 거는 37석 정도인데 비전제의 저희 JTBC 예측 결과로는 민주당이 14석,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국민의미래가 18석,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비례정당 투표는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미래 다음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죠. 그런데 다행인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지금 14석 정도 확보가 되는 것이 좀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야권의 비례정당을 합치면 확실히 지금 국민의 미래보다는 이제 월등하게 많은 의석수를 좀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또 여기서 조금 주목할 부분이 개혁신당이 지금 최소 2석 이상 좀 차지하는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부분은 네. 아마 이준석 지금 이제 당선자의 이 혁신에 대한 이제 국민의 의지도 좀 포함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싶고요. 네. 좀 확정이 돼봐야 되겠지만 조국혁신당의 이번 그 비례대표 의석수는 상당히 이번 국회 구성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금 이제 거대 양당 체제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지만 네. 결국에는 지금 야당과 현재 여당을 선택하지 않는 국민들의 새로운 선택지였거든요. 지금 네. 조국혁신당은 아무래도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 부분과 또 야당은 또 야당의 역할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출구조사 이후에 어쨌든 10석 이상을 가져갈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대통령을 향해서 그간의 이제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리고 한동훈 국회 입성하자마자 그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만들겠다. 벌써부터 여당과 그 또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그 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요. 이후 상황도 좀 상당히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지금 물론 과반은 넘었지만 이후에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이제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이 10석 이상 되는 의석수가 상당히 좀 결정적인 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여러 가지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특검법을 비롯해서 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선정권 문제들에 대해서
이 지금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분명히 같이 갈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대중정당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국혁신당이 말한 대로 세빙선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돌파해 나가는 그런 또 부분에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또 당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어떤 이제 이 연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조금 더 다른 강한 선평성을 정책적으로나 또 앞으로 공약을 실천하는 데서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